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수요일 저녁 8시 진행하는 주요 상류다 줌 수업입니다. 음, 날이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에어컨을 틀든 선풍기를 틀든, 극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인간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도 잘 버티고 있는데 스님도 저기 그 더위 먹지 않도록 잘 지내시죠? 네네. 뭐 아소카 부부님 뭐 잘 지내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자, 공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잠시만요. 지난주에는 그 12번 상류따 32번 깔나라경 하나의 경만 가지고 90분 공부를 했어요. 뭐 워낙이 긴 경이어서 뭐 그 가운데 그 아라한의 선언과 관련한 어 뭐 굉장히 좀 어렵고 길고 중요한 경 공부 받습니다. 자, 요약 보면 몰리아 파쿠나 비구가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 법과 율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깔라라 비구가 사리푸타 존자는 얻었느냐, 안락을 얻었느냐고 묻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불확실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깔라라 비구는 이 말이 아라한의 선언이라고 부처님께 보고하고 부처님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 말이 왜 아라한의 선언인지를 두 방향의 대화, 어떻게 알고 볼 때 또는 어떤 해탈로부터로서 설명합니다. 경의 말미에 부처님은 사리푸타 존자가 법의 요소, 연기, 십이연기를 잘 꿰뚫었기 때문에 부처님과의 문답에 막힘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네,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거는, 요 표현이 있죠.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라고 해서, 양낀치 외다 이 땅땅 두카스밍.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 네, 여기서 이제 경험된 거라는 것은 무명이 스며 있는 뭐 재행무상 재행계고라고 말하는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이제 경험된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요 문장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리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 문장이 이경에 나타나는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가서는, 뭐, 내적인 해탈을 통해 모든 집착을 부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 해탈은 해탈인데 위부띠가 아니라 위목하를 썼다. 그럴 때 앞잡당 위목하, 내적인 해탈, 이런 표현이 나타났고, 그랬을 때, 사문이 말하는 번뇌들에 대해 나는 불확실하지 않다. 그것들은 나에게서 버려졌다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말이 그대로 무위의 암, 즉 아라한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는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깔라라 카티아 비구는 내가 무위의 알물 선언했다, 아라흥을 선언했다라고 부처님한테 보고를 했을까? 그럴 때 부처님은 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표현을 가지고 그래, 사리푸타가 아라한을 선언했다라고 어, 받아들이셨을까 하는 데 대한 두 방향의 대답인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제 결론이 한 가지는 어디 갔노? 경
경험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의 영역에 있다라는 요 결론 하나. 그리고 오면 또다시 그 두 번째 결론이 사문이 말하는 번뇌들에 대해 나는 불확실하지 않다. 그것들은 나에게서 버려졌다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요 말이 그대로 아라한의 선언이고, 사문이 말하는 번뇌들이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번뇌. 그래서 맞지마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에서 사무소외 네 가지 확신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제 요 번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지난주에 같이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번뇌를 삼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용루, 유루, 무명루 이 번뇌들에 대해서 불확실함이 없어. 그리고 그런 번뇌들이 나에게서 버려졌다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아. 그럼 그 번뇌들이 버려졌다라는 게 번뇌가 부서진, 누진해서 누진 아라한이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지난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제 그래 부처님 그러니까 사리붓다 존자가 법의 요소, 담마다투를 잘 꿰뚫었다라는 이런 표현 이제 하고 계시고요. 뭐, 하여간 경이 길고 어렵다 보니까 보충 설명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몰리아 파푸나 비구가 주인공인 경들도 좀 얘기를 해봤고, 음, 어, 지난번에서는 이제 깡카라는 단어와 위치기차 두 개를 다 의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깡카는 우리가 불확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 감안해서 수업 후에 제가 고쳐놨고요. 어, 쭉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어요. 위목화와 위무띠 요 차이도 좀 살펴봤고, 사문이 말하는 번뇌들을 사무소외에서 살펴봤고, 음, 사리붓다는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다라고 하는 요 말을 마지막이까야 28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에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는 인용에 의해서 법의 요소를 잘 꿰뚫었다는 것이 연기를 잘 꿰뚫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제가 일단 수업 보고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수업 복습했고요. 자, 이제 이어서 33번 경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상주따 33번 경은 니아나 와투 수땅 해서 니아나 알미라는 말의 와투 해서 알매 영역 경입니다. 아, 요게 왜 1번으로 들어갔네? 요 일자는 빼야겠습니다. 그냥 알매 영역 경 요래 됐고요.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고들이여 그대들에게 44가지 알매 영역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고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자, 이 경의 주제는 이제 44가지 알매 영역이 됩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44가지 알매 영역인가? 노사에 대한 암, 노사의 자라남에 대한 암, 노사의 소멸에 대한 암,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생에 대한 암, 생의 자라남에 대한 암, 생의 소멸에 대한 암, 생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이렇게 노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암, 그것의 자라남에 대한 암, 그것의 소멸에 대한 암, 그것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노사 한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을 하면서 그것이 그대로 생에 대해서, 유에 대해서, 취에 대해서,
에에 대해서 수에 대한, 촉에 대한, 유깁에 대한, 명색에 대한, 그리고 식에 대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행에 대한 암, 행의 자라남에 대한 암, 행의 소멸에 대한 암, 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이것이 비구들이여 44가지 알매 영역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니, 연기라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에 이르는 12개의 연기된 법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노사에서부터 내려가서 무명은 빼놓고 행까지만 말하나? 그래서 11개 곱하기 4개의 관점에서 44개인가? 뭐, 이런 것도 뭐 우리 앞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 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행이라는 것이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면 그 행의 자라남에 대한 암 이럴 때 행의 자라남, 행이 무엇을 조건으로 자라나느냐? 무명을 조건으로 자라난다. 이렇게 행의 자라남 소멸 내서 행의 조건이 되는 무명을 함께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무명에 대해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11가지. 곱하기 4해서 44. 그런데 아소카 부부님 우리 이전에 한번 요 대화했지만 니까야에서 보면 바로 이런 행의 자라남 소멸에 의해서 무명을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명의 조건까지를 어, 함께 말하는 하나의 경이 있다라는 거 보았었죠. 경번호 네, 기억하세요? 다른 연애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지만 이까야 9번 정견경. 정견경, 바른견해경이죠. 거기에서 보면, 그, 노사에서부터 무명까지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무명과 서로 조건되는 것으로의 번뇌, 요 부분까지를 말해줘가지고, 아,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는, 요 답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33번 경에서는 이렇게 노사로부터 내려가서 행까지 11개의 연기된 법들, 그것에 대한 암, 그것의 자라남,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44가지 알매 영역이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자라 말았네, 니아나. 자라 말하나, 노사의 척격을 써가지고, 노사에 대한 암. 자라 말하나 사무다이의 냐낭, 노사의 자라남에 대한 암. 요런 식으로, 이것에 대한 암, 이것의 자라남에 대한 암, 이것의 소멸에 대한 암, 이것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요렇게 4가지로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경은 노사로부터 행까지 11개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 11가지에 포함하지 않는 용어로서 이 4가지를 대표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자라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괴로움에 대한 암, 네, 괴로움의 자라남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 괴로움의 네. 소멸에,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노사 대신에 괴로움, 두카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두케 내아낭, 두카 사무다의 내아낭, 이런 식으로, 어, 고에 대한 암, 고집에 대한 암, 고멸에 대한 암, 고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이렇게 4가지가 사실은 알매 영역을 포괄한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는 또 어디에서 쓰이고 있나요? 전법용 경에서 3전 12행인가요?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게 또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자, 우리 이제 45번 상류다 8번 위반갑수다 분석경이 8정도의 8지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경이잖아요. 이 경에서 보면 비고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인가? 정견 내지 정정이다. 그러면 비고들이요. 무엇이 정견 바른 견해인가? 비고들이요. 괴로움에 대한 암, 괴로움의 자라남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정견이다. 요게 지금 원어로 보면 바로 두케냐남, 두카 사무다이의 냐남, 두카 니로데 냐남, 두카 니로다 가미니야 빠띠빠다야 냐남 해가지고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기된 범 11가지에 대해서 그 4가지로 말하는 것이 결국 대표적인 거는 두카, 고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그랬을 때 두케냐냐, 고에 대한 암, 내지 이런 4가지로 나오는 것이 대표적으로 교리에서 자리하는 것은 바로 8정도의 정견이 어떻게 정의 되느냐? 바로 요거죠. 다시 한번 보면, 음, 두케 냐낭, 두카 사무다이에 냐낭, 두카 니로데 냐낭, 두카 니로다 가미 니야 파티파다야 냐낭, 아야우짜 티비과의 삼마디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서그 부분이 이 반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 고에 대한 안냐나 모름 고에 대한 무지, 고집에 대한 무지, 고멸에 대한 무지, 고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무지. 요거는 또 어디에서? 무, 무명? 그죠? 우리가 그 연기의 분석에서 보면, 뭐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12번 상류단 2번. 그 연기의 분석에서 보면, 무명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할 때, 바로, 고에 대한 무지. 고집에 대한 무지, 고멸에 대한 무지, 고멸도에 대한 무지 해서 8정도의 정견은 그것에 대한 알미고 12연기의 무명은 그것에 대한 모름이고 그래서 바로 이런 괴로움이란 문제를 놓고 그 괴로움에 대해서 그것의 진멸도에 대해서 모르면 무명이 되어서 12연계의 과정으로 고집의 삶이 진행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정견이어서 고멸의 삶을 이끄는 출발이 되죠. 네, 이렇게 고에 대한 4가지 관점에서의 그 모름과 암. 이게 12연기의 출발인 무명과 8정도의 출발인 정견. 요렇게 자리 잡는 요 관계를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게 또 그 유사하게 그 또 비중 있게 나오는 거 하나는 뭔가요? 우리가 그 독성집에서 보고 있지만 22번 상류타 56번 집착의 양상경 요 경은 오온을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경이잖아요. 자, 그럴 때 보면 이제 여기서 이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집착된 무덕이 오치온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색치온, 수치온, 상치온, 행치온, 식치온이다. 비구들이여, 오치온의 이런 4가지 계열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지 못한 때까지는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오치온의 이런 4가지 계열을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하는 존재를 위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라고 해서 이런 그 오치온에 대한 4가지 계열이라는 것을 집착의 양상경은 출발 자리에서 꺼내놓거든요. 그러면서 그 4가지 계열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색을 실답게 알았고, 색에 대한 알미죠. 색의 자라남을, 색의 소멸을, 색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해서 수상행식에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답게 하는 것. 그것의 자라남을, 그것의 소멸을, 그것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해서 실답게 하는 것.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4가지 계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그냥 알미라는 말을 실가운 알무로 이렇게 이제 한 단계 올려놓은 거지만 그러나 보면 결국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암, 오온의 자라남에 대한 암, 오온의 소멸에 대한 암, 오멸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이래 되잖아요. 어, 스님, 우리 이 오온이라는 거요. 오온, 이제 오치온이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오치온이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오치온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로 그 개념을 말하자라고 하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보면 그, 이제 그 아까 그 아소카 부부님 저 전법윤경 말했잖아요. 그 전법윤경에서 이제 중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고성제, 괴로움이 무엇냐? 라고 정의할 때 생로병사를 말하면서 어, 탈고를 말할 때 8번째로 그냥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고요 라고 내가 오치온이라는 오온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가 되어 있는 이게 그대로 괴로움이요. 앞에 우리 깔나라경에서 말하는 경험된 것은 모두 고의 영역에 있다. 이게 그대로 오치온이라는 중생으로의 삶에 속한 건 괴로움이다. 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성제의 고성제를 말할 때 괴로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괴로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고다. 오치온이라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착의 양상경에서 색수생행식 오온에 대한 4가지 계열. 요거는 뭔가요? 아, 오온, 오치온. 이거를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제각각 말하고 있지만 그냥 그거 묶어 놓으면 오치온이라는 고, 오치온 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제 팔정도의 정견에서 말하는 고에 대한 암, 고에 대한 그러니까 고의 자라남에 대한 암, 소멸에 대한 암, 소멸로 이끄는 실전에 대한 암. 요게 그대로 고라는 것이 오치온이다. 그 오치온을 각각 나누어서 말하면 집착의 양상경이 말하는
요 네 가지 계열에 대한 실다운 암.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네 가지 계열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합하면 결국은 고에 대한 암, 고집에 대한 고멸에 대한 고멸도에 대한 암이라고 하는 팔정도의 정견이다. 요렇게 결국은 모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또 그것에 반대로 바로 그 네 가지를 모르는 것이 12연기의 무명이고, 요렇게 그 알미라는 것이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합쳐지는, 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 자리에서 그 관계된, 음, 팔정도 분석경, 그리고, 집착의 양상경 같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공부하는 첫 번째 경, 알매 영역 경은 이렇게 44가지 알매 영역을 말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괴로움에 대한 네 가지 계열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뭐 이제 경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노사로부터 행까지, 네 가지 알매 영역을, 44가지 알매 영역을 말했는데, 이제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그 노사로부터 행까지의 11가지 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무엇이 노사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늙음 노세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사실은 요 문장은 우리가 그 처음 공부 시작할 때그 12번 상류다 2번 분석경에서 노사로부터 무명까지가 정의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그대로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뭐, 그 내용 이제 반복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분석에 이어서 그 조건, 생이 자라날 때 노사가 자라나고,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한다. 오직 이것 정견 내지 정정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가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네, 이렇게 그 노사에 대해서 노사가 무엇입니까? 분석하고 그 노사의 조건인 생이 자라날 때 노사가 자라나고 그 노사의 조건인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하고 또 그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은 팔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네 가지 계열을 알므로써 설명해 주죠. 그리고는 비고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이렇게 노사를 또 노사의 자라남을 노사의 소멸을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 때 이것이 법에 대한 알입니다. 법에 대한 알미라는 이제 개념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 담매냐는 법에 대한 알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는 보고 알고 시간을 넘어서서 성취하고 꿰뚫은 이러한 법을 과거와 미래에 적용하여 법에 대한 알을 이끈다. 법에 대한 알은 요렇게 네 가지 계열을 꿰뚫어 아는 건데 그것에 이어지는 다른 것을 이끈다. 어떻게? 과거와 미래에 적용해서. 누구든지 노사를 실답게 알고 노사의 자라남, 노사의 소멸,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던 과거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지금의 나와 같이 실답게 알았다. 옛날에 그걸 실답게 알았다라고 하면 과거에 실답게 알았던 그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실답게 아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어, 누구든지 노사를 실답게 알고 노사의 자라남, 노사의 소멸, 노사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 해서
미래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지금의 나와 같이 실답게 알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네 가지 계열로 실답게 알고 있어. 이게 법에 대한 알미요. 그런데 이런 법에 대한 알을 과거와 미래에 적용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이끌어보자. 라고 해서 과거에 실답게 알았던 사문바라문도 다 지금 내가 말하는 내가 아는 요대로 알았었고 미래에 실답게 알 사문바라문들도 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요대로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로 확장한 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어, 법에 대한 알미, 과거와 미래로 확장된 요것을 뒤따르는 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음, 담마냐낭 해서 법에 대한 알미 하나 나오고 이어서 안와예냐낭이라고 해서 뒤따르는 알미라는 또 하나의 개념. 법에 대한 알미 이런 거고 법에 대한 알미를 과거와 미래로 확장해가지고 뒤따르는 알미라는 게 있어.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에게 법에 대한 암과 뒤따르는 알미라는 청정하고 깨끗한 이런 두 가지 알미 있을 때, 달리 말하면 고진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 법에 대한 암, 그것을 과거와 미래에까지 확장해서 아는 거, 뒤따르는 암,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청정하고 깨끗한 알미 있을 때 비구들이요. 이것이 성스러운 제자는 견해를 갖춘 자라고도 봄을 갖춘 자라고도 이런 정법에 온 자라고도 이런 정법을 본다라고도 유학의 지를 갖춘 자라고도 유학의 명을 갖춘 자라고도 법의 흐름에 든 자라고도 성스러운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도 불사의 문을 두드리며 머문다라고도 불린다. 라고 해서 요거 우리 앞에서 본 거니까요. 이렇게 고진멸도에 대한 달리 말하면 사성제죠. 이렇게 사성제라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게 법에 대한 알미고 그러한 알물 과거와 미래에도 동일하다. 이렇게 확장해서 알면 뒤따르는 알미다. 해서 결국은 법에 대한 암과 뒤따르는 알미라는 것은 사성제를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다 적용해서 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성제를 과거, 미래, 현재에 모두 꿰뚫어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예리잖아. 이런 사람이 여실직연한 사람이다. 요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도 지금 짧지 않은 거예요. 어, 44가지 알매 영역을 말씀하면서 이제 노사에 대한 암, 노사의 자라남과 소멸과 소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한 암, 이렇게 말하고는 이것을 꿰뚫어 아는 것이 법에 대한 알미여. 이거 다시 과거 미래로 확장하면 이게 뒤따르는 알미여. 이렇게 법에 대한 암과 뒤따르는 암, 달리 말하면 사성제에 대해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다 꿰뚫어 알면 이런 사람이 예리자요. 라고 꽤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예리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이에요. 법에 대한 암과 뒤따르는 알을 갖춘 사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뭐 포괄해서 보면 고에 대한 암, 고의 자라남에 대한, 고의 소멸에 대한,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전에 대한 알을 갖춘 사람, 사성제를 꿰뚫은 사람, 관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리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법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론을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경에 뭐 나머지는 생부터 행들까지를 동일하게 반복해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 행들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세 가지 행이 있다. 신행, 부행, 심행. 이것이 행들이라 불린다. 행의 조건이 무명이죠. 그래서 무명이 자라날 때 행들이 자라나고 무명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한다. 할 정도가 행들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해서 아까도 짚어봤지만 왜 12연기 연기된 법은 12개인데 11개만 가지고 알매 영역으로 삼았을까 하는 거 바로 이렇게 행들에 대한 그 자라남과 소멸에 대한 알매서 무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를 같은 구조로 어, 행에 대한 이야기, 행에 대한 그러니까 행이라는 법에 대한 암과 뒤따르는 암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예류자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경 44가지 그 알매 영역이라는 의미다. 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상당히 그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은 부분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의 의미를 이런 몇 단계로 해서 예류자를 정의하는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하여간 공부가 이렇게 깨어지는 것은 참 중요하다 싶은데, 자, 요 경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서가 부부님 그냥 미소만 짓고 계시고요. 스님 그럼 또 넘어갈까요? 네, 그렇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4번 알매 영역경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니아나 와투스 땅인데 알매 영역 경인데 제가 그 1번이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1번, 2번 경이 반복돼 나갈 때는 이렇게 두띠아라고 하면 이고 빠타마가 붙으면 이제 알매 영역경 1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앞의 경은 사실은 빠타마라는 말이 안 붙었기 때문에 그 일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제가 수정해 놓고 있고 이제 두 번째 경은 두띠아 니아나 와투스당 해가지고 알매 영역경 2번 이렇게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사와티에 머물다 비고들이여 그대들에게 77가지 알매 영역을 설할 것이다. 앞에서 44가지 알매 영역을 설명하는데도 여러 그 경들을 깨어야 했는데 이젠 77가지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고들이여 그대들에게 77가지 알매 영역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독이시여 라고 비고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고들이여 무엇이 77가지 알매 영역인가? 여기 보면 일단 요 한 가지는 먼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앞에서 44가지라고 하는 게, 무명이 행들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노사로부터 행들까지 11개의 연계된 법을 네 가지로 해서 11 곱하기 4가 44였다. 이래 하면 77이라는 거는, 요거는 11 곱하기 7이구나. 요거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10일은 노사로부터 행들까지는 같은데 어떻게 하면 7이라는 숫자가 곱해질까? 이제 그걸 보면 되겠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는 암,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다는 암, 과거에도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었다는 암, 생이 없었을 때 노사가 없었다는 암, 미래에도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을 것이라는 암,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을 것이라는 암. 또한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도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암이다. 자, 일단 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 지금 여기는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생은 노사라는 주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주제어는 생이 아니라 노사요. 그래서 노사라는 것을 놓고 이 노사가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지? 라고 하는 앞의 경에서 보는 노사에 대한 암, 노사의 자라남에 대한 알미잖아요. 그 자라남이라는 게 조건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사의 자라남에 대한 알미라는 것을 직접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요 표현. 그래서 노사의 자라남에 대한 알미라는 것을 직접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는 암.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생이 없을 때 노사가 없다는 암. 요건 뭔가요? 소멸. 생의 멸에 의해서 노사의 멸이 있다. 그 노사의 멸에 대한 알미인 거죠. 네. 그건데 요렇게 그 자라남에 대한 암, 소멸에 대한 암을 놓고 이제 여기서는 앞의 경에서 무엇을 말했죠? 44가지를 말하면서 사실은 44가지에서 법에 대한 알무로 44가지를 말했잖아요. 그리고는 그거를 과거와 미래로 확장해가지고 펼쳐진 어떤 값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린 상태가 뒤따르는 알미였죠. 그래서 법에 대한 암과 뒤따르는 암, 법이 현재에 대한 거고 뒤따르는 암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암.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어, 포괄적인 꿰뚫은 알미 있을 때 예류자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법에 대한 암과 이어지는 암을 한꺼번에 어디에 대해서 그 집과 멸에 대해서 그죠? 집과 멸에 대해서만 과거, 미래, 현재를 함께 말해주니까 집, 멸 두 가지에 대한 과거, 미래, 현재 곱하기 3 해서 6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하나를 어떻게 설명해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도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고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알입니다. 이렇게 앞에 6가지로 보면 노사라는 한 가지 법을 놓고 이 노사라는 법이 자라남은 생을 조건으로 자라나고 소멸은 생의 멸을 조건으로 소멸하고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로 6가지를 말했는데 이제 바로 그 노사라고 하는 이 법이 사실은 노사라고 하는 이 법이 아소카 부부님 요거 연기된 법이다라는 거를 우리 조건경에서 봤죠? 그러면 네. 이 법, 노사라고 하는 이 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무상한 거, 무너, 무너지는 법. 그 이전에 네. 생겨남의 측면에서 보면, 무상한 거고 형성된 거고 연기된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아ጥ만이 아니고 무아기 때문에 연기된, 그러니까 무상하고 형성되고 연기된 아트만이 아니고 무아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는 거라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게 아트만이라면 부서질 수 없잖아요. 아트만이 아니고 무아인, 무상하고 형성되고 연기된 요런 방법으로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뭐 소멸하는 요런 법이란 말이에요. 요게 우리가 어디에서 본 거예요? 바로 12번 상류다 20번 조건경에서 앞에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해서
이 12연기가 바로 그 깨달음의 본질이 뭐라 했죠? 우리 그 삶의 문제, 그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요거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 요 얘기했는데 그 경의 후반에서 사실은 그런 연기를 구성하는 12개 이걸 연기된 법이라고 부르면서 그 연기된 법들이 어떻다라고를 설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와요? 연기된 법들을 말하면서 이 연기된 법들, 뭐, 12개, 노사로부터 보죠?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다. 생겨나는 측면에서는 형성이 아니라 유의네.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되었다. 라고 생겨나의 측면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뜸만이 아니고 무아 연기된 거기 때문에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게 아뜨만이라고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연기된 법들에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하는 거라고 알아서 그것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바래게 하고 소멸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게 아뜨만이 아니고 무하다 연기된 것이다라고 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부수고 무너뜨리고 바래게 하고 소멸함으로써 이제 해탈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말해요? 법이 여기는 이제 노사라는 법이죠. 연기된 법.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안정되고 영원하다라는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이런 노사라는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라고 알고 있는 그 전도된 암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아뜨만이요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것조차도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하는 것이야. 나는 그거를 소멸하고 무아라는 큰 관점에서 열반을 실현할 수 있어. 요렇게 아는 거. 요게 일곱 번째 알미라는 거죠. 노사라고 하는 연계된 법 하나를 놓고 이게 생을 조건으로 생겨나고 생멸을 조건으로 소멸하는 거야.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래. 해서 집과 멸의 2 곱하기 과거 미래 현재 곱하기 3 더하기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무아라는 거를 모르고 아뜨만이라고 보아가지고 이게 안정되고 영원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아뜨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암도 결국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바래고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에 비로소 팔정도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부수고 내지 소멸할 수 있는 거야. 요렇게 말하는 거죠. 2 곱하기 3 더하기 1 해서 7로 해가지고 7 곱하기 11은 77가지의 알매 영역.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경은 이렇게 노사에 대한 7가지 경우를 말하고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취, 애, 수, 초, 유기, 명색, 식, 행. 그리고 행들에 와가지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는 암. 무명이 없을 때 행들이 없다는 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그렇다는 암. 또한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도 무너지는 것이고, 부서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알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77가지 알매 영역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44가지 영역으로 소개한 거를, 집과 멸에 대한 뒤따르는 암까지를 동원해서 2 곱하기 3. 그리고 이렇게, 연기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안정된 거라고, 영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왜곡된 암도 그것도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사실대로의 암, 여실지견, 이어서 회탈지견, 이런 암과 몸에 의한 깨달음. 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요 이제 밑에서 요게 이제 담마티티냐나인데 요거를 제가 안정되고 영원함 요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요게 이제 일단은 좀 알아야 할 내용이죠. 담마티티냐나 요거는 담마라는 말과 티띠라는 말과 냐나라는 말로 분해가 되고, 이럴 때에 뭐 담마티티라고 보면 뭐 본성, 참된 성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담마하고 티티하고를 구분해서 보면 티티라는 말이 뭐 안정되고 영원함 요런 의미, 그러니까 stability, duration, continuance 해서 안정되고 영원함 요런 이제 의미가 되고, 이럴 때에 우리가 꽃경에서 보면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신 오오는 없고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인 오오는 있다. 이제 이런 점과 연결을 하면 이제 범부는 법에 대해 안정되고 영원하다고 알고 있지만 바르게 하고 소멸케 하는 공부를 통해 뭐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이죠. 그 알문 부서지고 무너진다. 요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우선 이렇게 33번 알매 영역경, 34번 알매 영역경 2, 두 개의 경을 통해서 44가지 알매 영역과 77가지 알매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참 쉽지 않은 주제죠.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본 것 같아요. 뭐, 요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매 영역경 2번요. 네네. 2번에서 그 뒤에 아까 했던 법이 안정되고 영원하다는 암도 부서지는 네.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이 내용이 네. 제가 이제 뭐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금강경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제도를 했지만은 그 중생도 없다. 그러니까 네네. 노사가 무너지는 것이지만은 그 노사 자체에 대한 네. 그 이게 이제 법상이라죠. 법상. 네네. 하고 유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왜 제가 그 대구에 해관 스님 뵙고 온 이야기 했잖아요. 그 해관 스님하고도 오늘은 어떻게 앉아서, 금강경이, 뭐, 마침 또 이제 우리 마치마니까야의 여러 비유들을 또 담고 있잖아요. 뭐, 토배 비유도 담고 있고, 뭐, 뭐냐 또, 뗏목의 비유도 담고 있고, 뭐 이제 이래 해서 금강경 이야기를 한참 하고 왔는데,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한 주제. 그래서 법도 뗏목의 비유로서 이제 그 법도 넘어서야 하는데, 하황비법, 비법이야 말할 게 있느냐. 이제 요런 이야기. 그래서 또 이승기 씨. 음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 대화하면서 제가,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번뇌가 부서진 해탈된 삶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 얘기하면서 이제 해관 스님하고도 참 그 금강경의 커다란 주제가 초기 경전하고 잘 매치가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의미도 제가 지금 딱 와닿는 느낌이 뭐 노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번뇌 위에서 무명이 스며 있는 삶이 노사까지를 조건지어 오는 거잖아요. 그거 무명을 해소하고 번뇌가 부서지고 이렇게 누진된 해탈된 무위의 삶에 가면 노사라는 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의미겠죠. 노사라는 자체가 그게 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번뇌 때문에 무명 때문에 하나의 현상으로 생겨나 있는 거지. 그게 뭐 본질적으로 어떤 법의 성품을 가지고 노사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이런 개념. 지금 스님 말씀 제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또 좀 네, 다른 의미가 맞습니다. 있으신 건가요? 아니, 맞습니다. 음. 그래, 오늘 하여간 대구 가서 해관 스님하고 그 말씀 나누기를 그런 유사한 주제를 좀 말씀 나누고 왔거든요. 어, 그, 하여간 금강경이 물론 뭐, 사실은 이제 설해진 시기가 좀 차이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초기 대승경전을 대표하면서 사실은 이 초기 경전 니까야의 가르침을 잘 좀 연결해서 만들어진 경, 이렇게 보는 것은 뭐 타당해 보여요. 물론 뭐 그거를 그렇다고 초기 경전 그대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음, 금강경은 뭐 상당히 니까야와 연결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경이다. 이렇게 보는 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더 하실 말씀요? 없습니다. 어? 스님 목소리 갑자기 안 나오네? 네, 네. 이제 됩니다. 예, 네. 예, 예. 네, 예.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네. 네, 그러면 또, 음, 이제 35번 경으로 가겠습니다. 자, 35번 경은, 아위자, 빠자야, 수땅에서 아위자가 무명이고, 빠자야가 연기, 이렇게 말하는 이제 아니죠. 연기할 때는 조금 다른 말을 쓰지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아위자, 빠자야, 상카라 하는 바로 그 조건이라는 말이죠. 빠자야. 그래서 35번 경은 제목이 무명의 조건경 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사와티에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하자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무엇이 노사이고 누구에게 이 노사가 있습니까? 라고. 어, 아소카 부부님, 혹시 요 표현, 무엇이 노사이고 누구에게 이 노사가 있습니까? 라는 요 표현이 무언가 좀, 네, 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떠오를까요? 그 몰리아 파쿠나 음, 존자가 음. 식식은 누가 먹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게 떠올라요. 그죠? 네, 사실과 관련한, 음, 네. 저도 딱 그 부분이 떠오르거든요. 아서카 부부님도 그게 떠오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타당하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세존은 말했다. 비후여, 어떤 사람은 무엇이 노사이고 누구에게 이 노사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고, 비후여,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노사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 노사가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자, 요 얘기는 뭔가요? 어떤 똑같은 상황을 놓고 표현을 하자면 무엇이 노사고 누구에게 노사가 있습니까? 라고. 노사라고 하는 어떤 것과 그 늙고 죽는다는 어떤 현상과 늙고 죽는 자라고 하는 늙고 죽는 주체, 요거를 떼어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또 좀 표현을 달리하면 다른 것이 노사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 노사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그게 말하자면 늙고 죽는다는 것과 늙고 죽는 자는 서로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질문은 이런 질문과 같은 거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자, 이 두 가지는 뜻에서는 하나고 단지 표현만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전혀 다른 표현, 비구요. 그 생명이 그 몸이다 라는 견해가 있을 때 범행의 삶은 없다. 또는 비구요.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라는 견해가 있을 때 범행의 삶은 없다. 비구요. 이런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이거, 그 생명이 그 몸이다 라는 거, 또는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라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나와요? 14무기. 10가지 무기사항의 5번, 6번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그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몸과 같대.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몸과 함께 생명이 유지되다가 몸이 무너지고 나면 생명이라는 게 몸과 같은 거예요. 몸이 무너져 죽었다 하면 생명도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돼요? 이게 단견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라고 하는 요거는 생명이라는 것은 아트만이라고 해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삶의 주인공이 있어. 그 아트만에 의해서 삶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생명은 그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다만 이 아트만이 혼자 안 있고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몸과 아트만인 마음, 이건 주체가 함께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이 몸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이 생명의 본질은 몸 따라 소멸하는 거 아니요. 그대로 아트만이기 때문에 유지돼. 어떻게?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아트만의 윤회 상견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노사이고 누구에게 이 노사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거는 다른 것이 노사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 노사가 있다 라는 것하고 뜻에서는 하는데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바로 생명과 몸에서 생명과 몸이 하나다라고 보는 단견, 생명과 몸이 별개다라는 상견, 이 두 가지에 의하면 범행의 삶이 없어. 단과 상. 요걸로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견해가 못 돼. 그래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 바로 비구요. 이런 두 끝에 단상의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고 해서
생과 노사라고 하는 이 조건과 결과, 이거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조건에 의해서 노사라는 하나의 법에 대한 조건으로 생리 참여하고, 이런 조건 관계가 따지고 가보면 100% 조건 관계로 무명에서부터 올라와서 노사까지 오는 거예요.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 요게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중에 의한 법을 설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이제 부처님은 그 연기를 설명했더니 어떤 비구가 무엇이 노사이고 누구에게 이 노사가 있습니까? 아스카 부부님 잘 떠올렸지만 몰리아 파쿠나 비구가 부처님 그 식이 있다면 누가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거와 같은 경우로서 이렇게 그렇게 보면 단과 상의 삿된 견해여서 범행을 실천할 수 없고, 그 단상의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연기를 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이 비구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노사의 조건이 되는 그 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이 태어남이 있습니까? 하고 노사에 대한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동일한 방법으로 그 단상을 극복한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라고 해서 쭉 내려오죠. 그래서 쭉 내려와 가지고 행들까지 와서 무엇이 행들이고 누구에게 이 행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요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론을 이제 맺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하는 요게 뭐죠? 아위짜 빠짜야 상카라. 요래 되죠. 그래서 요 아위짜 빠짜야라고 하는 요 고집의 과정의 결론, 요거를 경의 제목으로 해서 아위짜 빠짜야 습당 해서 무명의 조건경, 이렇게 경의 제목이 정해진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그러나 비구요.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바로 이 조건 관계의 출발에 있는 무명. 이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음, 무엇이 노사이고 누구에게 이 노사가 있습니까? 라거나, 다른 것이 노사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 노사가 있다라거나, 그 생명이 그 몸이다라거나,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라거나, 어떤 것이든 왜곡됨 침착하지 못함 몸부림침은 모두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비고요.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무엇이 생이고 누구에게 이 생이 있습니까? 라고 노사에 대한 질문이 그대로 생으로 와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서 마지막에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무엇이 행들이고 누구에게 이 행들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어떤 것이든 왜곡됨 침착하지 못한 몸부림침은 모두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라고 마무리되거든요. 사실은 이 경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뭐냐 하면 대부분 그 조건 관계를 그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지배 방향과
조건의 소멸에 의해서 소멸하는 그 멸의 방향을 말할 때 보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소멸에서도 생의 소멸에 의해서 노사가 소멸하고 유의 소멸로 생이 소멸하고 이렇게 해서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경은 조금 달라요. 소멸의 조건 관계를 말할 때에는 보면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무엇이 노사이고 해서 노사와 관련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노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요 자리가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는 생 대신에 아예 뿌리에 있는 그러니까 무명을 가지고,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노사와 관련한 이런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어가지고 동일하게 생에 대해서도 유로 말하지 않고,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를 똑같이 말해준다. 이게 똑같이 마지막까지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할 때 행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거든요. 요 경이 요런 면에서도 좀 특별함이 있어요. 요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아소카 부부님 또 질문해 봅시다. 제가 요 질문을 사실 여러 번 부부님한테 반복하는데 요렇게 노사도 무명을 조건으로 노사를 말하고 생도 무명을 조건으로 생을 말하고 이렇게 쭉 다 내려왔거든. 요거 요런 경우에 적절한 표현이 하나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무명이 스며 있다라는 표현인가요? 그죠? 제가 이제 그 무명이 스며 있다라는 표현을 아주 그 강조를 하는 게 어, 결국은 뭐 무명이 스며 있다는 게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유위의 삶. 이 유위의 삶을 구성하는 게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12개의 연기된 법들. 이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무명으로부터 모든 것을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더 친절하게 직접적인 조건 관계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데 그러나 그 노사의 조건이 되는 생이라는 것도 무명이 스며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 생의 조건이 되는 유라는 것도 무명이 스며 있는 존재 상태.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를 어떻게 말해요? 존재를 중심으로 12연기를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 존재가 뭐야? 불완전한 존재 상태. 무명으로부터 출발해 오는 취까지 조건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서 태어나고 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을 말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존재성 자체가 무명이 스며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 상태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중생이라는 이 존재의 삶은 무명이 스며 있는 것이다. 그거를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그 촉이라는 게 어떤 촉입니까? 무명이 스며 있는 촉이잖아. 그래서 무명이 스며 있는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도 무명이 스며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느낌을 대표적으로 말하면서 어떤 어디에 있든지 행복은 행복이다. 라고 해서 중생들의 영역, 무명이 스며 있는 영역에서 갈수록 괴로움의 비중을 줄여가면서 행복이 커지는 이런 행복도 있고, 그래서 상수멸의 상태가 되면 바로 그 무명이 스며 있는 느낌이 소멸한 거잖아. 그런데 왜 느낌이 소멸했는데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무명이 스며 있는 느낌은 다 소멸했지만 무명이 스며 있지 않은
해탈된 삶에 속한 그 해탈락 열반락은 해탈락 열반락만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가 상수멸이 비성비비상조의 행복을 넘어선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건구 어디에 있든지 행복은 행복이다. 무명이 스며 있는 삶에 있는 행복도 행복이고 무명이 스며 있지 않은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무명이 스며 있지 않은 삶에서의 행복도 행복이다. 이런 개념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이 경이 바로 그 부분을 보여줘요. 노사로부터 행까지를 제각각의 조건관계로 말하지 않고 모두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했을 때 없다. 무명이 스며 있는 법들이기 때문에 무명이 없으면 그 무명이 스며 있는 법들 모두가 소멸한다. 무명이 스며 있지 않은 삶이, 그러니까 무위의 삶, 해탈된 삶이 실현된다. 이런 의미. 저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경 하나 더 볼게요. 이제 36번 경이 있어요. 어, 36번 경이 이제 두띠야 해가지고 무명의 조건경 2번이거든요. 자, 요거 이제 빠르게 보면, 사화티에 머물렀다.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에 있고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요거 제가 그 2019년도에 번역했던 거 아직 번역을 못 바꿔가지고 그런데 이거 번역은 제가 나중에 좀 고쳐놓겠고요. 자, 그러면서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무엇이 노사이고 누구에게 이 노사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고 해서 내용이 똑같거든요. 스님, 혹시 요거요, 그, 무명의 조건 경, 그러니까 앞에 경하고 이 2번 경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왜 똑같은 경 두 개를 이어놨지? 혹시 좀 어떤 차이가 보일까요? 나는 아까 이 경 두 개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예 제가 이제 모니터가 두 개니까 화면 하나에는 1번 놓고 화면 하나에 2번 경을 옮겨놓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소카 부부님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요? 저는 글자는 전혀 안 보여요. 영을 못 아, 봅니다. 그렇구나. 지금 저기 그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참여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럼 네. 이게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35번 경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해서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무엇이 노사이고 누구에게 이 노사가 있습니까? 라고. 어떤 비구가 부처님한테 먼저 그 몰리아 바코나처럼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거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전개를 하시잖아요. 이번 경은 딱 그 차이. 어떤 비구가 그런 질문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런 거겠죠? 어떤 경우에 부처님이 이렇게 연기를 설했더니, 어떤 비구가, 그게요, 누구에게 이 노사가 있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건 적절하지 않아. 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그 주제가 부처님 생각하실 때에, 이런 주제는 비구들에게 좀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경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비구들에게 부처님이, 음, 연기를 설하시면서 누가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자, 이렇게 연기의 가르침을 놓고 보면, 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뭐,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비구가 그런 질문도 했어.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만 이제, 이렇게 단상의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음, 그 차이, 질문자가 있다, 없다. 그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 두 개는 뭐 같은 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 두 개의 경에서는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한 법을 설한다. 라는 요 표현이죠. 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라는 거는 이전에 우리가 뭐 여러 경들 통해서 보았죠? 잠깐만요. 어, 스님 요 자료 보이시죠? 그 네. 예전에 우리가 이건 그 중에 의해 설해진 법들에 대한 용례를 표로 하나 만들어서 본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도비 인디자인으로 들어가면 확대가 안 되더라고요. 음. 자, 그래서 보면 그 12번 상류다 15번 까짜나 곧다 경에서 모든 것은 있다 유상견, 모든 것은 없다 무단견. 또 17번 나체 수행자 까싸빠 경에서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 영원주의,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 허무주의 단견. 뭐 18번 띵바루파 경에서도 상견과 단견.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35번, 36번에서 그 생명이 그 몸이다라는 견해,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라는 견해, 그리고 뭐, 요 질문, 요런 부분. 그리고 이제 46번 어떤 바람은 경에서도 47번, 48번, 그리고 22번 상류다의 90번, 요래 해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의 용례가 9개인가요? 있는데, 요 경들의 내용을 보면, 뭐, 한 가지 경에서는 이제 네 가지 경우를 제시하는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나머지 모든 경들은, 중에 의해서 법을 설했다라고 하실 때는 다 단과 상이라는 양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으로서 법을 설했다.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 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사실 좀, 주목하면 세상에서는 많은 불교학자들이 그 심지어는 니카야를 공부하면서까지도 윤회 없다라고 단견을 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이런 그 부처님 가르침 경들에 의하면 바로 그런 단과 상을 극복하고 연기로서 삶을 설명하는 그래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이 확정적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은 참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35, 36 무명의 조건경 두 개에서 이렇게 무명이 스며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내용을 보면서 또한 그 단상의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에 의한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경 한 개밖에 못 봤는데, 그래도 오늘은 네 개의 경을 진도를 좀 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조금 서두르면 40번까지 다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으로 좀, 전체적으로 준비를 좀 했었는데, 역시 그건 무리네요. 그래도 오늘 경 4개 해서 36번 경까지 보았고요. 다음 주에
37번부터 40번까지. 사실은 다음 주에 공부할 경들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특히 그 아소카 부부님 상이 잠재한다라고 말하는 의도경 세 개 우리 기억하시죠? 네. 다음 주에 볼 경이 38, 39, 40번이 의도경 1, 2, 3이라. 다음 거기서 주 수요일 날 수업 못 하지 않나요? 참, 그 얘기 참 안내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 수업에서 공부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오늘 공부는 마무리하고요. 어, 뭐 스님 지금 함께 계시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저기 지난주 그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기억의 메커니즘 특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화요일 수업한 걸 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요번 화요일, 그러니까 어저께 기억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수업을 하고 보니까 이 기억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뭐 마무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사실은 뭐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몸과 마음, 식과 색이고, 뭐 색이라는 거, 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뇌로서 포괄되고, 그러면 식과 근, 식이라는 마음과 뇌로 대표되는 몸이 어떻게 접점으로 만나느냐. 그럴 때 식이 분별하기 위한 정보를 근인 몸이, 뇌가, 식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 뇌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근의 겉에 부분이 받아들여 온 거를 단지 식에 전달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뇌 자체가 밖의 정보를 저장도 하는 것일까? 거기에 색 아닌 거로의 수상행, 법에 대한 정보는 식이 직접 의근이 되어가지고 수상행에 대한 정보를 직접 받는 것일까? 아니면 뇌가 의근으로의 작용을 해가지고 수상행에 대한 정보를 뇌가 의근으로서 의식에 전달하는 것일까?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여간 뭐 기억이라는 것을 그 메커니즘을 따져보자면 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뇌를 전공하는 분들의 그,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우리 이제 아빈 여고부님이 그 신경외과 전문의죠. 그래서 뭐 요새는 주로 이제 그 척추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시지만 옛날에는 뭐 뇌 수술도 이렇게 많이 하셨던 분이어서 물론 뭐 뇌를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미 우리하고 10여 년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접점이 되고 그래서 아빈여 고부님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대불련 동문 우리 부산 지부의 홍완호 원장님 그 6, 7학번 선배세요. 근데 이분이 정신과 전문의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하고도 뭐 뇌와 관련한 이야기 가지고 대화도 좀 하고 그랬던 분이라서 요 두 분에게 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뭐 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말하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과 뇌, 식과 근의 관계, 몸과 마음의 관계 이 부분을 경전의 입장을 주로 하면서 뇌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뭐 함께 뭐 좌담을 좀 해보자. 요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두 분하고 아소카 부부님하고 저하고 네 사람이 그 좌담회를 이제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거 일정을 잡다 보니까 어
다음 주 수요일이 모두가 편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이 수업을 좀 쉬어야 되는데, 어, 스님, 우리가 이제 줌으로서 그 자담회를 하지는 않을 건데, 그 자담회 현장을 그냥, 줌으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줌으로 그대로 초청을 해서 스님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뭐 스님 말씀도 좀 하실 수 있게, 요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12번 상류자의 공부는 이제 다음 주 한 주를 그, 어, 기억의 메커니즘을 위한 좌담회 때문에 한 주를 쉴 거거든요. 일단 다음 주에도 그 시간, 뭐, 7시가 될지 8시가 될지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때에 스님 제가 줌 링크를 보내드려서, 뭐, 스님 형편 되시면, 이렇게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제, 캠코더로 좌담회 자리를 녹화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줌만 연결해서 스님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야기 안내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스님 하실 말씀. 없습니다.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마무리하기로 하고요.